라는 걸 한번 볼 건데요. 이제 좀 전에도 내가 공식을 썼었거든. 요 공식 있죠. 관성이라는 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움직이려던 건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있던 건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여기가 이제 스케이트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스케이트장인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 누가 나를 건들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지. 그런 게 관성인 거잖아. 근데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 이 똑같은 스케이트장에서 이렇게 되게 우아한 모습으로 쭉 미끄러지고 있는데 마찰이 0이라고 하면 김연아 선수는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야. 관성이니까. 그렇죠? 특별하게 우리를 막는 힘이 없다라고 하면 관성이라는 건 움직이는 그 모양을 계속 하려고 하는 성질. 자, 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는 친구는 힘을 안 받고 있는 거야. 힘을 안 받고 있어. 그러니까 뭐도 없는 거야? 가속도 없는 거야. 가속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속도의 변화잖아. 속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관성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버스를 타고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제쳐지고 갑자기 멈추면 또 앞으로 제쳐지고, 이런 영상을 내가 며칠 전에 봤거든. 그 람보르기니인데 브루시엘라였나? 아무튼 되게 비싼 차였어. 아빠가 아들을 태우고 가속을 빵 했더니 애가 어떻게 돼? 뒤로 제쳐지는 데서 멈춰지지 않고 이렇게 떠, 몸이. 의자가 살짝 비스듬해가지고 이렇게 뜨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서 우리 아들이랑 해봤어. 아들을 태우고서 내게 힘이 좋은 편이거든. 빵 하고 밟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걔 나보다 체중이 더 나가거든. 당연한 거잖아. 아무리 밟아도 이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겠지. 왜? 걔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힘이 더 큰 거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움직여도 그 힘이 얘를 들 만큼의 힘은 안 됐던 거고. 먼지 터는 것도 나오네요. 얘는 이제 고1이 됐으니까 3년에서 5년쯤 뒤에는 군대를 가게 될 거야. 군대를 가면 오늘 토요일이잖아. 오늘 같은 날 뭐 하는지 알아?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이제 니네가 일주일 동안 깔고 덮고 했던 그 모포를 털러 나가, 바깥으로. 니네 이불 빨아본 적 없지, 스스로.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근데 군대에서는 니네가 다 해야 되거든. 모포를 세탁하지 않아. 1년 동안 똑같은 걸 계속 써. 그러니까 어떻게? 주말마다 나와서 털어, 먼지를. 그리고 널어놔. 소독한다고. 근데 겨울에 바람도 많이 불고 해가지고 널어놓으면 더 많은 먼지가 묻는 경우도 있어. 매주 해, 그걸. 거의 매주. 모포를 털면 먼지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야? 먼지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데 내가 힘을 주니까 얘를 튕겨 올려지게 해서 먼지를 떨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다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인 거죠. 그래서 관성법칙, 여기 보세요. 관성법칙 일단 밑줄 먼저 치고, R자임이 0이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F가 R자임이죠. M은 질량일 거고요. A는 가속도입니다. R자임이 0이야. 그러면 가속도도 0이겠지.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움직임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뭐야? 또 거꾸로 얘기하면 R자임이 생기면 가속도도 생기는 거니까 운동이 변해야 된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성법칙은 요거 하나로 설명할 수 있어요. R자임이 0이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힘을 주면 운동 상태가 변해야 되겠지. 직선 운동을 하고 있던 친구는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멈추거나. 근데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애한테 90도로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운동 방향만 바뀝니다. 이런 것도 관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R자임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중력을 받고 있는 거야. 가운데로 당겨지는 힘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R자임이 0이 아닌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운동량하고 충격량인데 이건 R자임에 대한 거였고, 운동량은
P로 쓰고요. 질량에 비례하고 속도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P는 M 곱하기 V. 한번 생각해봐. 가만히 있는데 저기서 내 친구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천천히 오고 있어. 그럼 걔가 오고 있는 힘하고 한 초당 한 1m 정도로, 그렇게 빠른 속도 아니잖아. 우리가 빠른 걸음으로 가는 정도잖아. 그렇게 걸어오고 있는 친구랑 내가 부딪혔을 때 얼만큼의 충격을 받게 될지, 물론 이제 충격량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라는 거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 그쵸? 뭐에 따라 달라지겠어? 얘가 얼마나 등치가 있는 친구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근데 똑같은 속도로 오는 친구를 내가 딱 잡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얘 운동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근데 똑같은 속도로 덤프트럭이 오고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이걸 잡는다고 이게 잡혀지겠니? 안 잡혀지잖아. 왜냐하면 덤프트럭은 질량이 엄청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도 엄청 크겠죠.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건, 자 보세요. 속도도 방향성이 있었죠. 그러면 당연히 운동량도 방향성이 있어야지. 왜? 누가 가속도가 방향성이 있으니까 알짜 힘도 방향성이 있는 거야. 그치? 내가 어느 쪽으로 힘을 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결과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속도가 방향성이 있는 애니까 운동량도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운동량의 크기는 당연히 질량이 클수록 클 거고 속도가 크면 클수록 클 거고. 그렇죠? 근데 굳이 운동량을 왜 하냐면, 운동량은 뭐하고 연관되어서 설명할 수 있냐면 충격량하고도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충격량. 충격량은 영어로, 나 영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진아, 뭐야? 충격량 영어로 I로 시작하는 단어. 임팩트. 그래서 I야. 니네가 평소에도 공부할 때 많이 쓰던 단어라니까. 임팩트야, 임팩트. 그래서 I야. 충격. 임팩트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내가 얼마만큼의 힘을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받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가위를 때릴 건데, 이렇게 한 번만 땅 하고 때리는 거 하고 초당 한 번씩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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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5번 때린 거, 어떤 게 더 충격이 크겠어? 일단 나한테 맞았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니까 한 대 맞아도 충격일 텐데, 그렇지 않고 초당 5번 5초 동안 때렸으면 당연히 그게 더 충격이 크겠지. 왜? 긴 시간 동안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근데 봐봐, 알짜 힘도 방향성이 있었으니까 얘도 어때? 방향성이 있어야 되겠죠? 충격의 방향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단위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운동량의 단위는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충격량의 단위를 한번 써볼게요. 근데 F의 단위야. 그러니까 N, 얘는 시간이니까 S, 요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맞죠? 근데 요 F를 MA라고도 쓰잖아. 그럼 요 MA에 대한 걸로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뉴턴을.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뉴턴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즈의 제곱, 요렇게 쓸 수 있죠. 곱하기 S야. 그러면 뭐가 남아? 얘랑 약분되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즈만 남네. 얘랑 똑같잖아, 단위가.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두 개가 단위가 같다고 해서 완전히 같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돼. 운동하고 있는 거에 충격을 주면 운동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움직이고 있는 애한테 충격을 주면 그 친구의 움직임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생각해봐. 이런 얘기,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 그 여기 있는 예로 한번 해볼게. 이거 실제 내가 있었던 일인데, 중학교 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착한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에 수업이 졸렸는지 이렇게 책을 찢어, 교과서를. 그랬더니 먹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보면서 미친놈인가? 그랬거든. 근데 얘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빨대를 꺼내더니 요런 이렇게 큰 빨대는 아니었고 그 요구르트 빨대 있잖아, 얇은 거. 거기다 이거를 조금 뜯어갖고 쑤셔 넣더라고. 그러니까 그 빨대는 작으니까 처음에 입에 씹던 거를 잘라갖고 막 물어갖고 넣고, 내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한테 쏘더라고. 맞진 않았어. 얘가 얼마 안 날라왔거든. 그랬더니 얘가 막 이렇게 다시 막 하더니 나 수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느껴져서 봤더니 이렇게 씩 웃는 거야. 날 맞췄어 드디어. 보니까 내 주변에 몇 개가 떨어져 있는 거야. 짧은 빨대로 쏘면 멀리 나가겠니? 긴 빨대로 쏘면 멀리 나가겠니? 한번 생각해봐. 어떤 게 더 멀리 나갈 것 같아? 긴 빨대가 더 멀리 나가거든. 짧은 빨대는 하고 불면 요만큼밖에 힘을 못 받아. 근데 이렇게 한 3개, 4개 있는 걸로 하고 불면 계속 힘을 받기 때문에 더 멀리 나가는 거지. 그래서 대포들도, 전차의 대포들도 호신이 길면 더 멀리 나가.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 되게 멋있는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권총으로 쏘면 다 맞잖아. 사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 권총은 한 10m만 떨어져 있어도 조준하기가 되게 힘들어. 짧으면 잘 안 나가. 근데 장총,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병들이 쓰는 K2 같은 경우에는 5.6mm 탄을 쓰는데 이 길이가 꽤 길거든요. 강선도 감겨있기 때문에 한 10m가 아니라 100m, 200m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 길어지면 정확도도 좋아지고 파워도 더 세지기 때문에. 권총 맞는다고 잘 안 죽어 사람. 뭐 머리를 맞는다거나 뭐 중요 부위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허벅지에 뭐 장총도 마찬가지일 수는 있는데 이런 가슴팍에 맞는다거나 한다고 다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가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충격량이 이렇게 있어. 아니, 충격량이라고 하면 안 되지. 힘을 받았다라고 해야지. 그러면 이 아랫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아랫부분의 넓이 S는 F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게 충격량이잖아. 아랫부분의 넓이가 충격량이야. 근데 이렇게 일정한 힘을 받지 않고 이렇게 힘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평균적인 힘을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되겠어요? 평균 힘은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전체 넓이와 하얀색이 가리키는 넓이를 같게 해주면 될 테니까. 그래서 얘를 평균 힘이라고 해요. 평균 힘은 뭐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충돌이란 얘기가 나와요. 충돌. 그리고 어떤 예가 있냐면 이런 예가 있네. 내가 분필로 예전에는 실험을 했었는데 이걸 지금 여기 책상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 와장하고 깨지겠지. 근데 내가 이걸 책상에 떨어뜨리지 않고 손 위에 떨어뜨리면 안 깨지잖아. 손 위에 떨어지면 안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손이 약간 말캉하기 때문에 얘가 받는 충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계란을 한 1m도 아니야. 한 30c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팍 하고 깨질 거야. 근데 그 바닥에다가 방석을 깔아놓고 계란을 떨어뜨리면 방석이 어떻게 되겠어? 계란을 출렁 하면서 받치니까 계란이 깨지지 않겠지. 이거야 이거. 단단한 바닥은 계란이 떨어지는 시간이 짧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 거냐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충격을 다 받는 거야.
근데 방석에 떨어지는 달걀은 똑같은 충격량이라고 해도 시간을 넓게 받기 때문에 평균임의 차이가 나는 거지. 평균임의 차이에 의해서 계란은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충격을 줄이는 안전장치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네요.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